마이크로바이옴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맛을 살짝 봤거든요. 이번에는 균형을 이루기 위해 프로바이오틱스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알아볼 건데요.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KNL 기능의학TV 김가훈입니다. KNL은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 가족의 건강을 위해 좋은 정보, 과학적으로 검증된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런데 건강 지식을 위해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번에는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람 생명은 마이크로바이옴과 공생이란 점에 주목해 건강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의 중요성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합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 그러면 격하게 공감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증상 발현에는 장내 미생물 조성뿐만 아니라 분포 범위의 변화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장내 미생물 분포를 살펴보면 대장에는 100억에서 1조만큼 많은 수의 미생물이 존재하는 반면 소장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미생물이 분포하고 그 농도는 소장의 입구에 가까울수록 감소하여 십이지장 쪽에는 미생물이 거의 분포하지 않죠. 하지만 면역력 저하나 장 운동 이상과 같은 원인에 의해 대장의 미생물이 소장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소장의 미생물 농도가 10만 이상에 이르게 되면 이를 소장 내 미생물 과증식,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자면 Small Intestinal Bacterial Overgrowth, 그래서 이거 줄여서 SIBO, SIBO 이렇게 부릅니다. 소장 내 미생물 과증식이 발생하면 대장이 담당하는 음식물의 발효 과정이 소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내 가스가 증가하게 되고, 소장 내 미생물 과증식은 2차적으로 장내 투과성의 증가를 유발하여 미생물이 장관 내에서 점막 사이로 빠져나가는 세균 전위 현상으로 전개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장내 면역 반응과 염증 반응을 활성화하여 장 신경계 축에 의해 장관 내 감각 이상, 운동 변화 유발, 쥐어짜는 듯한 복통, 배변 습관의 변화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소장 내 미생물 과증식으로 인한 증상은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증상과 유사합니다. 실제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의 약 70~80%가 소장 내 미생물 과증식을 앓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된 바 있죠. 뿐만 아니라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를 대상으로 십이지장액 내에 미생물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보면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의 소장에 더 높은 농도의 미생물이 분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유익균인 비피도박테리움의 분포는 감소하고 시겔라, 에르모나스와 같은 잠재적 유해균의 농도는 증가했다는 소견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소장 내 미생물의 과증식과 미생물 분포의 불균형이 복합적으로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병리에 관여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미생물 균형을 유지하여 소화기 건강에 도움을 주는 유익균, 유산균이죠. 또는 이를 함유한 식품을 말합니다. 태아의 소장이나 대장에는 균이 존재하지 않는데 출산 과정 중 산모의 질 속 미생물이 태아의 호흡기를 통해 유입되고 수유를 통해 공급된 모유는 장내 미생물 증식을 돕습니다. 출산 과정 중 태아의 체내로 유입된 미생물은 신생아의 건강을 좌우하면서 유전적 요인 이상의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상태는 맥락을 같이 하며 자연 분만과 모유 수유는 건강한 신생아의 출산과 안정적인 성장을 돕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모유는
신생아의 성장을 돕는 완벽한 식품으로서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가 될 수 있는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우유나 분유는 송아지에게나 완벽한 식품일 뿐이며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제왕절개를 통해 태어나거나 분유를 먹고 성장한 신생아들은 낮은 면역력으로 인해 자가 면역 질환을 앓게 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지금 그림에 나온 표는 식약처가 인정한 프로바이오틱스 균주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구분이 락토바실러스 요거하고 락토코커스 크게 보면은요. 그 다음에 엔테로코커스하고 스트랩토코커스, 비피도박테리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뭐 이게 라틴어식 표현이라서 아마 익숙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여기 엔테로코커스 요 녀석 요거는 솔직히 항생제 내성처럼 이렇게 내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좀 내성균의 유전자, 독성 유전자 이런 것 때문에 식약처에서도 새롭게 고시를 한 면이 있습니다. 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내에서 프로바이오틱스는 천연 항생제 역할을 합니다. 천연 항생제를 분비하여 점막, 장세포를 보호함으로써 장 건강을 유지하며 프로바이오틱스는 장벽을 보호하는 1차 저지선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가 결핍된 상태에서 글루텐이 유입되면 장세포 사이를 느슨하게 만들어 장누수를 유발하고 이를 틈타 혈관으로 유입된 박테리아들은 온몸을 돌며 건선, 아토피, 천식, 비염, 위염, 과민성 대장염 등의 자가 면역 질환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또한 칸디다균, 헬리코박터균 등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유해균이 많아지면 만성 피로, 면역력 저하, 근육통, 빈뇨, 잔뇨감, 소화기 문제, 잦은 설사나 변비, 정신적 문제, 우울감, 월경전 증후군 등등 뭐 이런 걸 유발할 수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 결핍은 세로토닌 전구 물질인 5-HTP의 분비를 억제하여 우울증과 필요 이상의 식욕을 증가시키고 각종 영양소의 소화, 흡수에 장애가 발생하게 됩니다. 솔직히 장에서 우리 면역의 한 7-80%를 담당하거든요. 그리고 세로토닌 같은 경우 장에서 아주 상당히 많은 한 90% 가까이 이런 정도가 분비되기 때문에 세로토닌은 이른바 행복 호르몬 그렇게도 얘기하죠. 그래서 장이 편하지 않으면 그럼 뭐 행복감을 느낄 수가 당연히 없겠죠. 자, 그리고 가령 홍삼을 섭취해도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장 건강이 좋지 않을 경우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고 빵, 현미식 등은 피해야 합니다. 항생제는 모든 미생물을 표적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오남용으로 인해 질내 유해균의 내성 문제를 유발함으로써 출산 과정 중 태아에게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만성 질염의 원인으로는 항생제 오남용, 여성 호르몬 우세 증상, 칸디다균 등이 있죠. 치료에는 환자의 질내에 프로바이오틱스를 투입하여 질내 환경을 개선해 주는 방법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여성 호르몬 우세 증상에 의한 염증 가능성을 고려하여 프로바이오틱스와 식이섬유를 함께 복용하는 게 좋습니다. 호르몬은 대부분 지용성이므로 담즙과 함께 이동하는데 식이섬유는 대장에서 담즙의 재흡수를 억제하여 호르몬이 변과 함께 체외로 배출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설탕 대신 천연 꿀을 섭취하면 당분을 좋아하는 칸디다균을 효과적으로 사멸시킬 수 있습니다. 평소 김치를 즐겨 먹는 한국인과 프로바이오틱스 결핍은 무관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이는 서구 선진국 대비 월등히 높은 우리나라의 항생제 오남용 수준을 간과한 것입니다. 가령 헬리코박터 치료를 위한 복합 항생제는 한 번만 복용해도 장내 세균을 전멸시킬 수 있습니다. 장내 유해균이 먼저 자리를 잡게 되면 바이오필름을 만들어 스스로를 보호하기 때문에 프로바이오틱스가 미처 자리 잡을 틈이 없게 됩니다. 이 경우 프로바이오틱스를 복용하더라도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 복용을 중단하게 되면 바로 배변 활동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장 청소, 즉
관장 이걸 할 필요가 있는데 산화 마그네슘은 관장이나 변비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단 마그네슘을 보충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자몽 추출물, 버버린, 영어로는 이제 버버린 그러는데 베르베린 이렇게도 시중에 많이 판매되고 있죠. 강황, 커큐민이죠. 등의 천연 항생제와 바이오필름 분해제를 함께 섭취하면 칸디다균과 같은 유해균 퇴치에 도움이 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하고 결국 장 건강은 유해균과 유산균의 균형에 의해 좌우되므로 유해균을 줄이고 유산균을 늘리는 치료가 중요합니다. 기능의학적으로는 4R 프로그램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는 유해균을 제거하고 remove, 음식물을 적절하게 소화할 수 있는 효소를 공급하고 replace, 유익균을 접종하고 reinoculation, 손상된 장 점막을 회복, 리페어 시키기 위해 유익균이나 글루타민, 아르기닌 등과 같은 영양소를 공급하여 장내 균형을 회복시킨다는 개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에 해로운 식품을 섭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성 호르몬 우세 증상을 겪고 있는 경우 황체 호르몬을 사용하여 호르몬 균형을 맞추고 간 기능을 강화시켜 체내 여성 호르몬 분해 능력을 높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위산, 소화효소, 담즙 등을 보충해주면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이제 인체에 대해서 유익균인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지 이런 것을 좀 느꼈을 것 같습니다. 김치를 먹는 한국인은 유산균을 평소에 이렇게 잘 섭취를 하고 있으니까 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항생제 내성률을 가지고 있다 하는 이런 환경을 고려한다면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은 더욱더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만나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마칩니다.